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버블이 완전히 깨지려면 정부에서 아무 대책도 내놓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지금 뭐 대한민국 버블 여러분 아시겠지만 깨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힘들고 이제부터 시작이죠. 지금 뭐 부동산이나 뭐 자동차 뭐 아니면 이제 B2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버프 이제 모락모락했던 이제 버블들이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사실 버블이 깨져나가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버블에 많은 돈을 배팅해서 이제 버블이 날아가면 과연 맨정신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버블이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거기에 몰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동안 버블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벌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거나 뭔가 능력이 무조건 출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부동산 버블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부동산 버블 많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전 지역이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게 난 수도권이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수도권이 아무래도 원래 집값 이제 버블에 대한 어떤 그런 인상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했고 그래서 대출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사실 대구도 문제가 많아요. 집값 문제가 많은데 대구하고 수도권의 차이가 뭐냐 하면 대구도 뭐 집값으로 연끌한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수도권보다는 좀 적어요. 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정말 좀 원래도 집이 좀 싸지 않았지만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의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뭐 인천 송도나 아니면 뭐 청라 그리고 화성 동탄 그리고 안양 평촌 수도권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뭐 동탄하고 뭐 송도만 얘기했지만 안양 평촌도 장난 아니라면서요. 거기도 뭐 개박살 나고 있다며. 대부분 보면 그런 데서 뭔가 재파스 노리려고 뭔가 큰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집값으로. 그래서 남들 다 투자하니까 남들 다 투자하는데 나도 안 하면 바보 될 것 같아서 자기 모은 돈 플러스 이제 부모님 돈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집 하나에 다 올인을 했죠. 사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뭐 집 하나에 무슨 뭐 집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배팅을 합니까? 집값 떨어진 거 본 적이 없다. 떨어졌습니다. 스타님. 그건 생각이 짧은 거예요. 떨어진 적 있어요. 예전 정권에 떨어졌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아니 집이라는 게 만들어 놓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노인구는 많아지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지는데 아파트란 공간이 사실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죠.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좀 최적화된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아파트에 가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 이제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살죠. 그 영끌족의 절대 다수가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끌족이 붕괴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마 가정이 흔들리거나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추세를 보면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결혼하신 분도 적어지고 있고 뭔가 인구적으로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제 태어난 사람이 적으면 학교는 없어지죠. 특히 집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입니다. 교육시설. 학교가 맞냐 적냐. 근데 학교가 지금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서울도 지금 통폐합되고 있어요. 이게 집값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엄청나게 많이 끼치죠. 학생들이 다니기 좋은 학교가 있냐 없냐. 애들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 이거 정말 많이 따지죠.
집값을 결정할 때. 근데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출산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학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학교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전망이 밝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인 가구 늘어나면 저 수많은 아파트에서 이제 들어가 살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기세나 난방비 오를 텐데 사실 이번에 난방비 폭탄을 제대로 받은 곳은 원룸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 이번에 폭탄 많이 날아왔을 겁니다. 아파트가. 아파트 살면 사실 난방비 무식하게 많이 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내가 봤을 때는 달에 40만원씩, 50만원씩 낸 사람도 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올해 전기세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보다 저는 아파트가 넓은 공간이 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연료도 많이 씁니다. 전기도 많이 쓰고. 그럼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부담일까 부담이지 않을까?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막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팍 올랐잖아요, 아파트가. 미친 것처럼 팍 올랐지 않습니까? 뭔가 좋아질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도 올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의심도 안 하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때 안 사면 후회한다.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고 막 어디 홀린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독립난방 돼요. 되는데도 관리비라는 게 무시 못해요. 따로 요즘에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는 다 돼요. 신축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는 주황난방이라서 난방이 많이 들고 서울 같은 데는 옛날 아파트 많아가지고 다 주황난방이라서 중앙에서 떼어야지 이제 옆으로 퍼지고 아마 그런 곳이 많아서 난방비 엄청 많이 났을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들은. 구축 아파트 많아가지고. 한 2010년 넘어간 아파트는 될 거예요. 근데 서울에 2010년 넘어간 아파트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90년대, 80년대. 복도시 아파트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중앙난방이라서 난방비 꽤나 많이 들 거예요. 이번에 아마 폭탄 제대로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버블이 깨지려면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말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버블 깨지게 놔둬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마 버블을 쫓아가는 뿌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영끌이나 비투를 뭔가 이렇게 좀 불쌍하게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창 버블이 뛰었을 때 이분들이 사람들 조롱했거든요. 영끌 비투족들이. 영끌 비투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깠습니다. 제 방송에도 깠습니다. 당신들 능력이 없으니까 대출 못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나중에 뭔 산 벌어보게 될 거라고. 저는 그걸 좀 우려했거든요. 아니 집이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종교에 미친 것 마냥 평소에 벌어보지도 못한 돈을 빚을 지면서까지 들어가려고 하냐. 아파트 간다고 해서 뭐 생활 수준이 뭐 크게 막 엄청나게 올라가지도 않는 건데 아파트가 무슨 뭐 신흥 종교도 아니고 뭐 그렇게 미친 듯이 다 날뛰냐 하니까 당신이 부러워서 그러냐고. 지금이 기회인데 안 사면 후회한다고. 두 번 다시 이런 게 오지 않을 거라고 제 방송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아무튼 뭐 버블이 이제부터 조금씩 깨져 나갈 겁니다. 아마 버블에 이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클하고 비투하신 분들 뭐 알아서 잘 갚지 않을까요? 개인이 생하거나 파산 좀 하면 되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왜 걱정을 안 해도 될까? 걱정해야죠. 왜냐하면 영클비트 하신 분들 알아서 잘 갚지 않을까? 못 갚잖아요. 아니 영클비트가 왜 문제가 됩니까? 빚이 작아야 말이죠. 엄청 크지 않습니까? 아니 영끌 비투한 사람들 중에 빚 가진 사람 중에 자기들이 저만큼 돈 모아본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는데. 자기가 둘이 합쳐가지고 평소에
모아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돈 대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잘 갚을까요? 잘 갚을 만 요인이 없는데 이 노력한다고 무조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 이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금리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갚아 나갈 겁니까? 무슨 수로? 은행에 자꾸 갚으라고 이제 압박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갚아 나간다는 거죠? 버는 건 한계가 있고요. 피투하신 분들은 아예 뭐 갚아야겠다는 의욕이 자체가 없는데요. 어떻게 돈 있으면 더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갚습니까? 알아서 못 갚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이 영끌이나 비투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알아서 잘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갚을 수 있습니까? 잠이 안 올 것 같지 않나요? 매달 아파트 원금이 이자가 내야 되는 돈이 한 350만 원 넘어. 근데 부부끼리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500 조금 넘어요. 적자야. 뭔가 주말에 일할 거 하나 찾아야 되는데 일자리도 잘 안 구해져요. 은행에 자꾸 이제 돈 안 갚는다고 문자나 전화가 와. 전화를 한두 번 피해야 되는데 자꾸 피하니까 우리 집에 찾아와요. 우편 같은 거 자꾸 보내. 자꾸 이거 미납하면 이제 경미에 붙이겠다고. 원금에서 하겠다고 자꾸 압박이 들어와요. 여러분 같으면 알아서 잘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중에 한 2억이나 3억이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히지 않을까요? 네. 알아서 못 갚습니다. 개인희생하거나 파산 좀 하면 되죠. 앞으로 개인희생 파산도 개나소나 다 안 해줄 겁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개인희생 파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받아주면 나라에서 그만큼 손실도 심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봐주면 그만큼 이거 다 세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 나갈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거 다 봐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일부의 사람들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희생 파산으로 도망가는 것도 이제 안 통할 겁니다. 이제 개인 업보는 이제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워낙에 개인희생 파산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라에서 이걸 다 돌봐주지 못해요. 앞으로 개인희생 파산하겠다고 이제 뭐 망했다고도 오는 사람도 많겠죠. 한번 생각해봐. 이런 사람 다 받아주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으는 사람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돈 나가는 거, 나라에 돈 나가는 거 다 우리 세금으로 다 거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에서 파산하면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지 사실상 뭐 잉여인간과 다른 게 없습니다. 회사 취업도 안 되고요. 각종 보험 제한도 걸리고 통장도 못 만들고 사람에게 살지도 못합니다. 연결비트회가 개인에서 파산하면 된다고요. 되고 나서 어떻게 살 건데요? 뭐하고 살 건데요? 무슨 직업 가지고 어떻게 살 건데요? 참 웃긴 게 그런가요? 뭐 개인회생 파산을 정말 쉽게 얘기하는데 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봐. 하고 나서의 삶이 말이 인간의 삶일까요? 저렇게 개인회생 파산하는 사람을 어디가 써죽인다 한답니까? 사람 본답니까? 그 나라에서 일종의 그런가요? 신분적인 사형 선고죠. 신분이 아예 박탈당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맞지만 신분이 확실하고 재정적으로 확실한 국민이 아니다. 너 그냥 망한 사람이다. 망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취업하지도 말고 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도 받지 말고 그냥 숨만 붙어 있어라. 딱 그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파산 회생되고 나서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사람답게 살 수 있냐는 것이. 왜 그런 건 생각 안 합니까? 개인회생 파산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건데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뭐 해먹고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무슨 수로 앞으로 생애를 책임져 나갈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나 웃기게 그런 거야. 왜 이렇게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도 알아야 돼. 우리나라에서 회생 파산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인생이 전개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살았다가 파산 선고 받고 살면 산 송장이나 다름없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어떤 그런 취업이나 어떤 그런 시험에 대한 기회도 박탈당하고. 그렇게 연명하게 살 수 있냐고요. 제가 봤을 때 개인 회생 파산하면 상당수의 사람도 노숙자가 된다거나 불황자가 될 거예요. 앞가리 못하는 사람들. 앞가리 못해가지고 개인 회생 파산을 받는 거잖아. 나라에서도 적당히 이걸 뭐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더 이상 망해서 회생 능력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 파산 선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선고받고 나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겠냐는 거지.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살면 살수록 뭔가 내가 침해받는 것들,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들, 존중받지 못하는 것들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맨정신은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문제야. 뭐냐 하면 금융지식이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걸 정말 쉽게 얘기한다니까. 망하고 나서 삶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 있냐고. 빚을 졌을 경우에 삶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쉽게 내는 거고. 망하고 나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할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교육받아 본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은 정말 쉽게 얘기해. 돈 빌리면 되지. 못 갚으면 망하면 되지. 아니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 마인드입니까?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그냥 무지한 거 아니에요? 이렇고 뭐 대학교 나와서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학교 나와서 지식이라는 거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데. 금융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돈을 만지기 때문에 금융지식은 죽을 때까지 필수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지식은 거의 전무하고, 전무하다 보니까 대출 받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고, 연끌 비투하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고, 회생 파산하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고, 다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습게 생각해서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어떻게 살아나갈지 그림조차 그려보지 못했는데 뭘 그렇게 관대합니까? 비빌 언덕도 없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걱정 많이 됩니다. 제 생각엔 개인회생 이제 파산해도 받아주는 사람 많지 않을 테고, 설령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불법이 저지를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 거 생각하셔야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의 어떤 치안적인 부분도 불안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게 뭐가 좋다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뭔가 빚있다는 것을 관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망한다는 것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피부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얘기 쉽게 못할 겁니다. 뭐 빚지면 되지. 빚지고 못 갚으면 뭐 회생법원 가가지고 파산 선고 받으면 되지. 이런 얘기 앞으로 못할 거예요. 아니 또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멉니다. 망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망하면 사람의 삶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아무튼 제 방송은 개인회생 파산 절차 밟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